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박부르입니다. 자,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이고요. 자, 내일 장만 지나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이 추석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 목요일 9월 19일 날 다시 개장이 되는데, 자, 그러면 내일까지의 유한양행 흐름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오후장 들어서 다시 유한양행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이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다시 또 좀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유한양행도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어제 분명 이 개인들의 수급이 나오고 나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을 하였죠. 자, 어제 무슨 공시가 나왔습니까? 바로 이 800억의 기술료를 받는다라는 또 공시가 나오면서 이걸 또 호재로 받아들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매수가 나갔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, 알고 있는 내용이 드디어 이제 수령을 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온 것 뿐이고, 여기에 대한 재료로 이미 주가의 상승은 다 올라온 거다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확실하게 나오는 내용들을,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우리가 이게 앞으로 현재 유한 양행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정말 재료의 연속성에 대한 그런 언론의 기사들인지, 아니면 이전의 내용들을 좀 재탕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반등이 앞으로 단기 고점을 또다시 형성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. 결국에 이 유한양행이 FD 승인 이후에 주가가 올라왔고, 이 1차 파동은 이미 끝났고, 그리고 나서 현재 이런 조정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, 특히 이 커뮤니티 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, 이 유한양행이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, 만약 추가적으로 이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, 그래도 우리가 추석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이유가 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고 있고, 그게 더 심화되어 가고 있거든요. 그리고 현재 9월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, 여러분들? 우리 추석 끝나고 나서,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이 금리 인하 발표가 있단 말이죠. 이 금리 인하 발표에 따라서 또다시 이 증시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, 우리는 충분히 그런 흐름들을 보고서 판단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유한양행이 최근에 FTA 승인권으로 이 개별 재료의 힘으로 올라가는 건 결국 재료의 연속성이라는 게 나와야 하는 것이고, 그 연속성이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시장의 흐름에 편승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유한양행 앞으로 개별 종목의 이 재료의 연속성 어떤 것이 남았는지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, 일단은 12월에 그게 있죠. 그 SC제형에 대한 FTA 승인권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 하고, 분명 12월, 그러니까 가을 말쯤 되면은 여기에 대한 재료들이 또 부각이 되어 가면서 유한양행의 어느 정도 관심도, 이 투자 심리가 더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최근에 이 단독요법에 대해서 참 시끌벅적했던 것 같은데, 제가 이 폐암학회 개최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니니까 절대 요동치지 말라 말씀드렸어요. 그런데 이 언론이나 뭐 여기저기서 이 폐암마켓에서 뭐 단독요법 FTA 승인 나온다,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개인들을 꼬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, 여러분들 우리는 앞으로 진짜 팩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. 아시겠죠? 정확한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, 이 단독요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FTS 뭐 신청 이런 것도 아직은 안 나왔어요. 여러분들 아직 이거는 좀 먼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냥 기사 달랑 한 줄 가지고 여러 가지 확대 해석을 하는 건 사실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결국 또 유한양행의 많은 파이프라인을 들고서 현재 임상 1상부터 해서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제2의 제3의 랭라자를
만들겠다라는 포부를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유한양행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알겠지만 우리가 결국에 요즘에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뭐예요? 돈을 벌기 위해서 유한양행 들어온 거잖아요. 뭐 유한양행이 여러분들 이 기업이 정말 더 커지고 잘 되기를 바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. 돈 벌려고.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기본 원칙인 비쌀 때 매도를 하는 거고 또다시 우리 쌀 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앞으로 이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무조건 분할 매도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. 제가 보는 이 차트,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자면,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반등이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, 만약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이 구간까지 떨어지는 걸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타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자리들이 올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담는 게 중요하고 만약 이 자리가 안 오고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아쉬운 대로 우리가 가진 물량들을 앞으로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그래서 이런 매수 타점들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밑에서 쌀 때 살 수 있는 매수 타점들 이 확률이 높은 자리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 오늘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내일 또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수 타점을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봐야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이 단기 고점이 저는 이 금리 인하 결국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까지 길면 10월 초까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로 단기적인 지수의 상승에 더불어 유한양행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지금 유한양행을 말하는데 너 갑자기 뭐 금리 이야기를 하고 미국 증시를 왜 이야기하는 거야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유한양행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앞으로 이 수급이 특히나 외인들의 수급이 이 우리나라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면서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에 편승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매도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이렇게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고 또는 상승을 할 때 매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을 할 때는 더 하락이 심화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점들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현재 금리 인하가 0.25bp 혹은 0.5bp 여기에서 좀 갑론을박이 상당히 심했는데 최근에 0.5bp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77%까지 올라갔단 말이죠. 그리고 0.25bp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23%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만큼 0.5bp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또 발표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지수의 상승과 함께 이 유한량에 올라갈 수 있다. 자,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, 여러분들.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게 뭐다? 이 고점 신호를 파악하고 나서 비중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. 저는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수익권이라고 생각합니다. 수익권일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비중을 줄이고 현금화를 해야 돼요, 현금화. 왜? 그 이유가 뭘까요? 자,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도에 6.5% 고금리에서 2004년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합니다. 그리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? 경제에 무엇인가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더욱더 인하를 빡세게 하면서 경제 침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산시장 그리고 최대한 이 현금을 돌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그런데 이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겠죠.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찾잖아요.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듯이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마다 바로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합니다. 하락. 단기적인 낙폭이 꽤 크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자, 그런 흐름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? 이게 위기가 아니라 저는 기회라고 봐요. 이 단기 고점에서 이 현금화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이 기회를 잡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비단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증시 자체로 앞으로 이 저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런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뭐 재료 모멘텀을 이때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때.
이 기업이 과연 성장성이 그리고 저평가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.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 기업이 저평가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의미가 없어요.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 타점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이 대응을 알아야 되는 거고, 앞으로 현금화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의 하락으로 큰 폭의 낙폭이 왔을 때, 그때부터 우리는 이 저평가된 주식을 잘 찾고 더 큰 상승으로 이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거고요.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9월, 10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할게요. 지금 이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들이, 제 구독자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받고 있고,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앞으로 저 유한양행, 저 박프로와 함께 이런 타점과 함께 이런 시장 브리핑, 이 모든 정보들을 좀 같이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-2011-9671로 저에게 유한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이런 매수 매도 타점, 그리고 시황 브리핑,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 오실 수 있는 이 링크들까지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뭐 커뮤니티 안 오시더라도 제가 문자로도 안내를 드릴 텐데, 커뮤니티에 오셔서 여러 가지 더 정보들을 좀 같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커뮤니티 링크 따라서 저에게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,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1,153명 정도가 있는데요. 입장 요청 해주시면 제가 입장 요청 승인해 드리도록 할게요. 대신에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,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구독,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?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그쵸?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뭐 생활을 하던 내가 고정된 월급을 벗어나서 조금 더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바로 주식을 하는 이유인데, 그런데 이 주식을 그냥 뭐 삼성전자, 뭐 현대 차 아니면 SK 하이닉스, 뭐 우량주 중심으로 내가 투자를 했어. 그러면 되게 안전할 것 같죠? 그리고 몇 년 묵혀놓으면 내가 돈 벌 것 같죠? 자, 삼성전자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지금 4년 전에 이 9만 전자에 물려 계셨던 분들 지금 3, 4년 동안 계속 손실 중이에요. 3, 4년 동안.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?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건데 얼마나 아깝습니까? 그리고 이 대형주, 우량주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잡주를 투자를 했어. 이 기업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.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이게 너무 자리가 좋아 보여. 그래서 이 매수를 하고 내가 매도를 비싼 데서 했어. 이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지, 내가 우량주를 투자하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. 그래서 물론 기업의 가치와 재료 모멘텀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걸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복합적으로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보면서 정확하게 타점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, 이 유한양행을 너무 파고 하다 보면 쓸데없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확증 편향.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 포모가 오는 겁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고점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, 앞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거라 예측을 한다고 하면 일단은 좀 쉬면서 현금화를 해놓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,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기다림과 관망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유한양행, 물론 여러분들 지금 만약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좀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구간도 아직 대응하기에는 늦지 않은 자리다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앞으로 저 박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앞으로 대응 방법들을 좀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이제 추석 전까지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건강 그리고 안전 유의하시고,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